앞만 봐도 내 사인이 맞기는 한데. 아, 찝찝하네. 어째야 되노? 사장님, 오늘도 예약 손님 없죠? 손님이 일이 없어갖고 진짜 큰일이네. 벌써 몇 달째. 어떡해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설마 가게 문 닫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다. 걱정 마라. 어머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 아이가. 내가 끝까지 지킬 기다.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 대로 아이가. 오랜만이다. 만원아, 잘 지내지? 그래. 닌 어째 지내노? 사업하던 게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잘 풀렸다. 나도 요즘 조금 힘든데 무슨 비법 있나? 사업의 비법은 돈 아이가. 그렇지. 돈 많은 친구가 있어서 급한 불을 좀 껐지. 그래. 그 돈 많은 친구 내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나? 당연히 되지. 연락처 그럼 보내줄게. 통화해봐라. 그래. 고맙다. 아, 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네. 돈만 빌리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그래, 그대로 친구라고 해. 아, 예.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2천만 원이라. 가능하지?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장쪽 하나 셉시다. 차용증이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데 당연히 차용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됐습니다. 그리고 갚는 날짜는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시면은 그때 연락 주시면 되고, 예. 이자는 저렴하게 해서 바로 저한테 입금시키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백지에다가 사인을 하셨네요. 자, 여기 2천만 원 바로 드릴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돈이 급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동식아, 그 빨리 치워라. 예. 주만원 씨 되시죠? 예, 전데요. 8년 전에 빌려가 8천만 원 있으시죠? 이자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30% 이자해서 얼른 갚으세요. 30%요? 아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아, 웃기는요. 차용증이 여기 있는데. 제가 쓴 차용증이 있다고요? 아, 당연히 있죠. 차용증 좀 봅시다. 이름이랑 주소는 내 가치가 맞는데 사인도 있고 이게 어쩌된 일이고? 그 차용증 있죠? 이제 돈 갚으세요. 아니, 글씨는 내 글씨가 맞는데 나는 분명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그 당신 이름 우정원이 아니잖아. 아이, 그건 모르겠고. 나한테 돈 안 갚으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아니, 그 차용증. 그 차용증 원본 좀 보입시다. 아니, 원본 없지.
그럼 내 내일 다시 올게요. 원본 꼭 좀 보입시다. 아이 사진 봤잖아요. 원본은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아니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아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아 진짜 이게 어쩌된 일이고? 돈 빌려준 사람도 다르고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지만원 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인 우종원 씨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합니다. 차용증에 금액만 기재하고 채권자, 이율, 변제일은 공란으로 두었죠. 이로부터 8년 후 일면식이 없는 김종수 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김종수 씨가 내민 차용증의 채권자 항목에는 우종원이 아닌 김종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김종수는 8년 전 자신이 지만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네. 차용증도 갖고 있다면서 보여줬지만 원본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지만원 씨,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이 사건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쟁의 원인이 대여금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조윤주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네, 제가 이 사건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사채업자 우종원 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채무를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김종수 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죠. 지만원 씨가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만원 씨처럼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명, 이율, 변제일을 비워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채업자는 이러한 차용증의 사본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는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서 이를 가지고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네. 우선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자필 서명을 한 건데 원본과 사본의 어떤 그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만약 차용증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불과하다면 채권자는 사본인 차용증만으로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하였다 라는 것 이외에 증거 가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김종수 씨가 지만원 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지만원 씨는 김종수 씨에게 차용증 원본의 제시를 요구해야 하고요. 이때 김종수 씨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지만원 씨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차용증은 원본만 오로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김종수 씨가 원본을 내밀었다, 차용증 원본을 내밀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김종수 씨가 차용증 원본을 제시했다면 예. 지만원 씨는 차용증의 채권자, 이율, 변제기일 등 공란이 임의로 기재되었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작성 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에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의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보충한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네.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 문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만원 씨가 차용증의 공란이 임의로 보충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은 김종수 씨가 입증해야 됩니다. 예. 김종수 씨가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만원 씨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게 정당한 권한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서 그 공란을 채웠다면 상관이 없는데 임의로 채웠다면 효력이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지만원 씨에게는 다소 이제 유리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제 차용증을 쓸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제 날짜, 뭐 이율, 채권자란을 비워두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도 이게 많이 있는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분들은 돈이 굉장히 급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사채업자들은 채권자, 이율, 변제기일 등을 공란으로 두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둔 차용증은 나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 이게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는 거 보통 높은 이자 맞아요. 이런 것만 걱정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돈, 원금 거기에다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쓸 때 꼼꼼하게 써야 되고, 네. 사실 사용증이라는 게 돈을 빌리고 갚기 위한 뭐 어떤 확인서,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작성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들을 법정 용어로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처분문서가 작성되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법원은 처분문서대로의 기재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차용증에는 채무자 이름과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채권자 이름과 인적사항 또한 반드시 기재하고 네. 사용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제기와 이율을 기재하고 지급 방법과 시기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은행 계좌에 얼마를 어떻게 이체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현금으로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따질 게 많은데 변제 기일에 이율, 지급 방법과 시기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네, 매우 친한 친구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인은 위 돈이 증여, 그러니까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대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차용금이라는 것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돈을 현금으로 주어서는 안 되고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이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일부 돈을 변제받았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았다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 뭐 돈을 안 빌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정말 돈이 급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만큼 위험한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드라마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었고 네. 이후에 이 차용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자신의 이름을 채권자란에 기재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 2심에서는 차용증의 공란이 제3자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다라는 점을 주장하여서 다행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우리 지만원 씨도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지만원 씨에게 명쾌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김종수 씨가 지만원 씨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지만원 씨는 먼저 위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변제 기간 등 중요한 항목이 제3자에 의해 사후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네. 이제 입증 책임은 김종수 씨에게로 넘어갔는데요. 김종수 씨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차용증의 공란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김종수 씨는 패소하고 지만원 씨가 승소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꼭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